내일까지 모의고사 풀어서 제출하시고요. 자, 오장한의 종가 봅시다. 오장한의 종가. 자, 문학은 계속 정리해 줘야 됩니다. 정리해 줘야 돼요. 종가 뭔지 아죠? 종가. 뭐 종갓집 종가, 뭐 종갓집 며느리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전통과 맥을 이어가는 집안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유교적 전통 비판을 통한 근대의 지향성을 얘기하고 있다. 그다음에 가문에 대한 자부심도 버린 장손, 고장한 종가를 해설하는데 전통적 삶에서 종가는 가문의 정치적 지주였죠. 제사 함께 모여서 양반이라는 이름을 사람을 괴롭히기도 했다. 가문에 대한 자부심을 버린 장손에 대해서 근대적 지향 봅시다. 이 작품은 퇴락하고 피폐해진 종가의 모습과 봉건적 위세를 잃고 살아가는 종갓집 영감님의 모습을 통해 무너진 봉건적, 봉건 질서의 모습을 드러낸 시다. 종가는 한 문중에서 마지로만 이어온 집안이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종가는 폐쇄적이고 어두운 현상으로 묘사되어 있고 가족들은 대립하고 분열된 상태로 흩어져 있다. 게다가 유교적 종법 원리 상징이며 종가에서 최고의 존중과 존경을 받았던 신주 알죠? 이렇게. 신주 단지를 죠 고 이제 작은 미니어처처럼 모시는 거죠. 예. 희화되어 그대에 그려준다. 동네 에, 백성들을 학대하며 유지되었던 과거 종가의 권위에 사라진 상황과 소작인의 대상으로 고리대금하며 살아가는 종같이 영간의 모습을 통해 유교적 봉건 질서가 무너졌음을 드러내고 있다. 자,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놓은 집 안엔 검은 기와 집 종가가 살고 있었다. 충충한 울 속에 거미 알 터지듯 흩어져 나가는 이 집의 지손들. 지손은 뭐냐면 가지 집자죠? 가지 같은 자손들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가 또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력, 영광과 그죠? 빛이죠. 지켜주던 신주, 아까 얘기했던 신주 이렇게 미니어처럼 모시는 거. 신주들은 대머리 곰팡이 나도록 알려지지 않아도 종가에서는 무기처럼 막히며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 제상 위에 날름이 올라앉는다. 뭐 평소에는 보지도 않다가 제사 지낼 때만 올린다는 얘기죠. 큰 집에는 큰아들 식구만 살고 있어도 제삿날이면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이 오조 할머니, 아들, 며느리, 손자, 손주, 며느리 7천, 8천도 한데 얼리고 닝닝거린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소리 한다는 얘기죠. 어, 시집 갔다 쫓겨온 작은 딸 가부가 되어온 큰 고모, 손가락 빨며 구경하는 이종 언니. 이종 언니는 이제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종 오빠 한참 쩡쩡 울리던 옛날에 오조 할머니 집에서 동원 뒷밥 먹어왔던 오조 할머니 할머니 시아버님도 남편도 동네 백성들 곧 잘 잡아들여다가 모발 굴림시키고 줄이 땡기고 이제 학대했다는 거야. 지금도 종가라는 D라는 D야 뒤쪽에 D에 있는 정원이야. 중복사 나무 밑에 대구리가 반들반들 달걀귀신 융융거린다. 마을의 풍설,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왔고, 대대손손 아무런 재주도 물려받지 못하였다. 그 권세와 힘으로 사람들 괴롭혔다는 게 재능도 없고 재주도 없고, 종갓집 영가되면 근사한 안경을 쓰고 눈을 쩝쩝거리며 먹을 궁리를 하고 소작인들이죠? 고리대금하며 살아간다. 예, 그래서, 폐쇄적인 어두운 분위기 얘기했고, 충충한, 아까 이제, 그리고 침침한, 그죠? 아까 쭉 얘기했죠. 강령, 신주, 뭐 쭉 얘기하면서 종가의 분위기, 에, 신주, 죽은 사람 위패죠? 음, 자, 날름이 올라앉는다. 신주 직위법, 위기와 권위를 상징합니다. 오조 할머니, 오조는 이제
외조 할머니, 외할머니 닝닝은 어지럽게 떠든다. 어, 외조, 오조를 외조로 잘못 쓴 것 같아요. 재산날 어수선한 종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자, 시집갔다 쫓겨온 작은 딸 가부가 되어온 쭉 얘기하는 것은 이제 뭡니까? 이런 그 제대로 된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쭉 보여주고 있죠. 국내 사람이 군림한 종가의 그 건이 그죠? 그래서 고려대문 살아가면 종갓집이 현재 자, 산문시죠? 산문시. 시야. 수필 같은데 시죠? 풍자도 해학적입니다. 피폐해진 종가의 모습을 통해 바라본 무너진 봉건 질서를 얘기하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고 종가라는 하나의 공간을 대상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 유교적 사회의 보호를 받았지만 현실에서는 무기력한 종가를 풍자했습니다. 비유적 표현 직유법을 가족의 분열상을 드러내고 있다. 신절 시하여 유교적 봉건질서 무너짐을 드러내고 음성상징을 사용해서 종가의 권위, 퇴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다양한 강간짐을 활용해 대생 모습. 그래서 약간 비판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래와 이야기. 최두석의 노래와 이야기. 자, 이제 처형과 얘기인데 노래는 심장의 이야기 내주에 박힌다. 쭉 한번 보시고요. 이거는 자, 시 해제 봅시다. 시 본질을 다루고 있는 시이다. 연 구분 없이 총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 구분 없이 총 15행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행은 시에 대한 화자의 생각이 나타나 있고, 노래, 운율과 이야기, 가사가 결합된 것이라는 것이 시라는 것이다. 그래서 심장은 감성과 내수는 이성과의 관련된 시어이다. 그러니까 감성과 이성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즉, 시는 감성과 이성이 조화된 시를 좋은 시로 생각하고 있다. 이행치는 처용서라 이런 말 알죠? 우리 처용가 뭐죠? 어, 처용가 어, 한가에 나죠. 한가 그죠? 한가는 고려 가요에 나오죠. 처용사를 통해 이야기와 관계를 말한다. 노래는 기신을 감복시키지만 이야기는 후세에 전해진다는 것이다. 80년에서 화자는 현대 악보, 노래가 사라진 시대, 노래는 은밀히 말 속에 끼워 넣는 현실을 인식한 마지막으로 어, 현실을 인식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수 이성과 감성이 긴밀히 조화를 이루겠다. 근데 시를 통해 시를 교훈하는 거야. 시가 뭔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자, 노래는 심장에서 이야기는 내수에 박힌다. 일행 노래의 이야기 특징이죠. 처형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서 처형의 설악, 차용. 그래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죠. 아내를 범한 귀신을 꿇어 엎드리게 했다지만 노래와 이야기를 결합되는 신비한 힘을 발휘한다. 요거 내용 알죠? 예. 그래서 처형가. 여러분 처형가 내용 알죠? 처형. 처형이 이제 팔구체 향가죠. 팔구체 향가인데 처형가 보면 이제 내가 어느 날 들어와 보니까 가랑이가 네 개야. 가랑이가 네 개, 네 개. 그 이불에 다리가 네 개나 있어. 하나는 자기 부인이야. 하나는 누구야 그러면? 이거 외간 남자야? 그래서 어떻게? 아이고 빼앗긴 걸 어떻게 다리 하고 체념해요. 체념, 용서 체념이야. 근데 이 두 다리가 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이게 귀신이야 귀신. 이게 옛날에 전염병. 전염병 들리면 다리를 막 떨잖아. 그럼 다리가 이제 드드 떠니까 네 다리로 보인 거야. 그랬더니 이 귀신이 와서 옛날에 병이 다 귀신이었죠. 감동해서 야 쟤는 나를 대적하지 않고 나를 용서해주네. 그래갖고 뭐야? 그 전염병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전염병이 돋으면 탈을 그래요. 처형탈. 그래서 이 사람 인도 사람으로 추정해요. 처형탈을 딱 그려놓고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 거죠. 우리 그 기독교의 유월절과 똑같아.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그래서 이제 귀신을 감동한다는 거야. 어? 자, 그다음에 막상 목청 떼어내고 남은 가사는 베개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노래가 빠진 남은 가사만. 노래 없이 그냥 가사만 있으면 어떻게 돼?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죠. 아리랑 아리랑 여러분 아주 유정석 거예요. 근데 아리랑 이거 가사만 있으면 의미가 없죠.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로 살아남아 새로운 노래의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리라. 그래서 지금까지 처용가가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 새로운 노래, 목청이 제기된 이야기를 결합하는 새로운 노래가 나왔다. 이행 칠행, 노래와 이야기가 지닌 힘.
정간보가 오손지로 바뀌고 이게 무슨 이야기가 노래 악보로 바뀌었다는 거죠. 시간의 흐름. 정간보 음의 길을 높이를 똑똑히 나서시는 샵자 모양의 옛날 악보로 조선 세종 때 창안했던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시에서 노래가 사라진 것에 대한 안타까우며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은밀한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 말의 감성을 불어넣는 행위야. 시를 노래와 결합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있죠. 8회부터 11회까지 노래가 사라진 오늘의 시. 그러나 내 격정의 상처는 노래의 시 덧나 노래만으로 오히려 감정적 상태가 되기에 창작이 힘들어진다.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며 내수, 이성이죠. 심장, 감정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 그래서 뭐야? 이야기와 이성과 노래가 연결돼야 진정한 시다.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2행부터 15행까지 내수와 심장이 결합된 시를 쓰고 싶은 소망이죠. 시적 대상 의미에 대해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심장과 감성과 이성을 대비시켰다. 서영설화를 차용했다. 자, 그래도 뭐 주제는 뭐 노래와 이야기의 조화를 이루는 시에 대한 지향이다. 오케이, 이렇게 두 가지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문제를 봅시다. 맞죠? 노래가 있기. 자, 28번부터 공유가 됐나? 소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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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번. 요 28번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하자의 태도 및 어조, 정서를 파악하는 거죠. 1번. 자, 이 집의 자손들 검이 알 터지듯 흩어져 나간다는 데서 종가의 번성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난다. 여기. 자, 이 집은 싸우고 대립하고 분열된 상태임을 드러내는 거죠. 이걸 통해 종가의 퇴락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종가의 번성에 대한 것은 알 수 없죠. 1번은 아니고 2번 봅시다. 오랜 동안 이 집의 광령을 지켜주는 신주들이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 제사 위에 날름 올라앉는다 해 돼서 종가에 대한 풍자적 태도. 그죠? 자, 그래서 뭐냐면, 신주는 종가의 위계와 권위를 상징하는 중요한 소재야. 그런데 종가의 평소 신주는 곰팡이 나도록 방치해 두다가 제사날에 갑자기 제사상 위에 날름 올라앉도록 하는 기약이 대접한다는 종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신주를 희화함으로 이게 종가에 대한 풍자적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죠. 2번이 답이네. 한번 동네 백성들을 곧 잘 잡아들인다. 모발굴림시키고 주립대를 앵기었다는 데서 종가의 위세에 대한 시기는 아니고요. 4번 종가에 사는 사람은 아무 일 안 해도 안 해도 지내왔었고 대대의 손손이 아무런 재주로 물리어 받지 못했다는 데서 종가의 내력에 존중하는 태도가 드러내는 걸 존중 입고 있죠. 근시 안경을 쓰고 눈에 쩝쩝거리는 종갓집 영가님은 자기들에게 고리대금을 하며 살아간다는 데서 종가에 대한 선망을 드러내고 있다. 선망 아니고요. 그다음에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봅시다. 자, 그럼 이제 A와 B가 뭔지를 봅시다. A, 음, B. 자, C어와 C구의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는 건데, B에서는 뭐야? B에서는 노래하고 싶은 시인이 말 속에 은밀히 심장 박동을 골라 넣는 것은 감동을 유발하는 노래의 성격을 회복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시의 이삼행에서 노래는 귀신이 꿇 엎드려 할 정도로 상대를 감복시킬 만한 힘을 지닌 것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B는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말에 노래가 주는 감동을 불어넣는 상황을 형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걸 보면은 1번. 자, A는 노래와 가사를 융합해 가져온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자, AS는 노래에서 목청을 떼어내고 가사만 남은 상태 가져온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노래와 가사가 융합이 가져온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2번.
자, A는 노래와 이야기 결합됐을 때 나타나는 단점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작품의 마지막 행은 내수와 심장이, 그죠? 내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 해서 노래와 이야기의 결합판을 이상적인 형 상태로 간주하고 있죠. 그러나 A에서 노래와 이야기를 결합한 형상한 부분이나 이들이 결합되어 있을 때 단점을 형성한 것은 찾을 수가 없죠. 2번도 아니고요. 3번. 일행의 시인의 말에 의하면 직접 연결된 상황을 표현한 것이 B는 시인의 말의 이야기를 직접 표현한 것이다. 일행의 노래가 심장에 박힌다는 말로 보아 B에서 시인의 말 속에 심장 박동을 골라 넣는다는 것은 시인의 말에 노래가 연결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3번도 아니고 4번. B의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말에 노래가 주는 감동을 불어넣는 상황을 보여준 것이다. 그죠? B. 자, 아까 얘기했듯이 B는 노래 성격이 약화된 말에 노래가 주는 감동을 불어넣는 상황을 형성한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그대로 답이 되고요. 5번도 A는 이야기 도입에 지는 한계를 B는 노래 회복의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A는 귀신이 꿀 엎드리게 힘을 보여준다는 노래가 대비된 가사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므로 이야기 도입에 대한 한계가 묵관하죠. 답은 그래서 봐봐. 답은 30번. 자, 작품의 종합적 감상입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을 적절치 않은 것은 봅시다. 1번. 쩡쩡 울리던 옛날같이 달걀 귀신 융융거린다는 말의 풍서를 통해 종가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 쩡쩡거리는 음성 상징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과거의 동네 백성들을 위에 군림하며 행포를 일삼던 종가의 부정적 인상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또한 청각적 심상이 드러나 융융거리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종가 뒤뜰에 달걀 귀신이 있다는 마을의 풍서를 제시하여 종가의 음산한 기운과 부정적인 인상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맞네, 그죠? 또 나번 가는 돌담으로 튼튼한 가려놓은 집과 검은 기와집을 통해 종가의 분위기, 그죠? 분위기 충분히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뭐 외부와 단절된 종가의 폐쇄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고 또 검은 기와집은 색채 대비를 통해서 종가의 어두운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죠. 맞고요. 3번. 나는 그러나라는 시상적 전환 표지를 활용해 노래만으로 화자가 바라는 시 창작이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그죠? 그러나라는 시상 전환 표지를 활용해 노래가 상처를 시 덧나게 만드는 한계가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노래만으로는 화자가 바라는 시 창작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죠. 자, 4번. 나의 처형이 부른 노래와 처형에 대한 이야기를 성격을 비교 주제를 구체하고 있다. 자, 나에서 처형이 부른 노래는 귀신을 꿀 엎드려 만든다는 것을 통해 강력한 힘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처형에 대한 이야기 새로운 노래의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도록 만든다는 것을 통해 후세에 전인 성격을 알 수 있죠. 답은 5번이네. 자, 가는 지금도 통해 종가의 불변성을 나는 불변성 아니지 영소성 아니죠. 불변성을 비판하는 건데 자, 지금도 이후에 제시된 마을의 풍서를 통해 동네 백성들의 이 행포를 부리던 종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이 여전히 남아 있고 이제 이후에 악보가 사라진 오늘날 시집을 제시함으로써 오늘날 노래에 대한 성격이 약화된 시가 창작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지 시의 영수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죠. 그건 5번이 되겠다. 자, 31번이 제일 그래도 개 중에 어려운 게 31번. 북을 바탕으로 가나의 감성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봅시다. 가에서 화자는 종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종과 관련 연관된 사람들의 상처를 드러내고 이러한 종가의 이야기 현재 상황과 연결되도록 현재 시제를 주로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나에서 화자의 시가 노래의 성격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오히려 깊어지기도 하는 노래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야기가 요구되는 점을 강조했다. 가는 종과에 대한 화자의 경험을 이야기는 산문 형식이고 나는 종과 같은 이야기가 두드러진 시를 짓는 제시한 시론의 성격이다. 그래서 이제 보기는 뭐야? 보기는 보기는 이제 가와 나를 관계해서 설명하는 거죠. 1번 봅시다. 자,
자, 가는 종가 구성원들의 행동을 현재 시제로 행동감 있게 표현함으로써 종가 이야기 현실이 연관되어 서술하고 있다. 자, 가에서 닝닝거린다와 살아가 나간다 현재 시제형을 표현해서 제사를 지내오는 사람들 어수선한 행동과 자기들에게 고리대금을 지는 종갓집 연관의 행동을 생동하게 표현하고 있죠. 이런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보기에서 말하듯 종가의 이야기 현실이 연결되도록 만든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1번 맞아. 2번 봅시다. 자, 가는 동네 백성들이 받은 상처를 보여줌으로써 종가의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하자의 의도가 부각되고 있다. 자, 가에서 동네 백성들에게 모발 굴림도 시키고 주립대를 맹기였다고 함으로써 종가의 부당한 행포에 억압당하던 동네 백성들이 받은 상처를 보여주고 있죠. 이를 통해 종가가 지는 봉건적 지배 질서의 부정적 측면이 드러내고 있네. 그죠? 그러니까 2번도 맞고요. 3번. 나는 상처가 너를 쉽게 덧난다 한 말함으로써 시에서 노래의 성격에 분리된 건 아니죠. 나에서 상처가 노래 쉽게 덧난다고 말한 것은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오히려 깊어지기도 하는 노래의 한계를 뜻하기 때문에 이는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 결과와 무관하죠. 이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 결과는 이제 4, 5행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쭉 보시면 됩니다. 자, 환한설의 규원가입니다. 규원가. 자, 고전 시가랑 이거 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한번 아, 신지만 했나? 있었죠. 자, 그래도 한번 봅시다. 자, 공후배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 처음 그 뭐지 규원가의 처음 얘기죠. 그러면 규원가가 뭔지는 알죠? 규원가, 규원가, 규원가. 오케이. 자, 규원가는 잠깐 설명하면 전체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밖에 규원가. 규방의 여인, 규방, 그죠? 규환, 규방의 여인이 한 맺힌 규원, 그지? 허균의 동생, 누이 허난설원의 작품입니다. 천재죠? 이 둘 다, 허균이나 허난설원이 둘 다 누구한테 공부했는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시켰어요. 그, 허균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둘 다 이괄인가? 하여튼, 그 서자한테 공부를 배워. 그러니까 이제 그 사상적인 게 그대로 이제 같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뭡니까? 허, 허균은 통길동전이라는 것을 지어서 신분제를 비판하다가 죽었죠. 역적으로 물려서. 허난설원은 시집 갔는데 아주 그 뭐 양아치한테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게 돼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규원가, 규방의 여인의 어떤 한 맺힌 이야기다. 이 규원가. 자, 공후배필을 못 빨아도 공후배필은 뭐냐? 네, 우리가 잘 알듯이 멋진 사람이, 신사적인 사람, 군자호고. 근데 이제 평범한 사람 원했는데 삼생의 원어이요. 원하니스, 월하의 연분. 월하는 지난번에 이제 월하는 저거 했다. 월하는 그 군복주 아저씨인데 예, 뭐죠? 연분 지어준 청실, 홍실 연분 지어주시는 분이야. 큐피트, 큐피트 화살 같은. 장안유협의 뭐 양아치야 경박자 아주 가벼운 사람을 만나 꿈같이 만나서 당시의 용심 마음못 쓰기에 살얼음 디딘 듯 3528, 3515, 2826, 15, 16 시집 가는 거야. 천년여질 뭐야 아주 이쁜 얼굴이었는데 이 얼굴 이태도 100년 가약하였더니 100년 살겠다 했더니 연광이 시간이 훌훌 하고 조물이 다시 시기하여서 봄바람 가을물 배오리 북진하듯이 이제 북 알죠 그저 배틀 지나듯이 설빈하한 뭐 하얀 눈과 같은 털
아주 꽃과 같은 얼굴이 어디 가고 면목 가정, 아주 가증스러운 얼굴이 되었다. 내 얼굴 내보거니 어느 님이 나를 사랑하겠냐. 이렇게 내가, 처음에 이쁜 얼굴로 왔는데 지금은 다 못생겨졌다. 누굴 내가 원망하겠냐. 시 와서 고생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예요. 중간에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요. 옥창에, 여자의 방이야.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어진 거. 몇 번을 피워줘도 남편이 안 들어. 겨울밤 차고 잔재 자취는, 자취는은 뭐예요? 약간 쌀이기 눈 같은 거예요? 섞어치고, 여름날 기르고 이제 그 준비는 무슨 일이고, 삼춘하류, 봄에 호시절에 경물이, 봄에 아름다운 이 자연물이 소용이 없어, 나한테. 왜? 남편이 없어. 사랑하는 님이 자기를 버렸어. 다른 여자 생겼나 봐. 가을 달밤에 시릴솔, 끼뚜라미가 상해 울제. 자, 울제. 청각적이죠? 긴 한숨 지는 숨도 속절지 생각만 많구나. 아마도 뭐지 뭐 죽기도 어려울사 도래의 풀처는 이리하여 어이하리 청등의 청등 등불 하얀 등불을 노르고 녹기금 뭐 이제 가야금 같은 거야. 깊게 앉아 백년하 이 노래죠. 아주 슬픈 노래야. 한곡조 시름조차 섞었다니 소상야우 이 소상야우는 뭐냐면 중국에 있는 소상강에 있는 빗소리야. 빗소리가 그 어디에 떨어지냐면 대나무 밭에 떨어진 거야. 대나무 밭에 빗소리 떨어진 거 두두두두 떨어지지. 서글프지. 그러니까 그런 소상야우의 대소리에 떨어져. 화표천년. 화표천년은 뭐냐면 별하기, 이별하기. 이제 화표천년은 이 화표가 뭐냐면 뭐, 무덤이 이렇게 있어. 무덤이 이렇게 무덤이 있어. 무덤이 있고 여기가 상석이 있고 그리고 비석이 이렇게 있지. 이게 화표. 화표 천년의 벼락. 벼락 이별한 학이야. 원래 학은 천년을 산대. 응? 천년. 응? 천년을 사는데 갑자기 한 10년도 안 돼서 한 10년, 50년도 안 돼서 어 남편 학이 죽었어. 그 학은 절대 재혼을 안 한대요. 이렇게 재혼이라고 좀 그렇고 뭐야 개가를 안 해. 응? 그러니까 뭐야 나는 평생 950년을 살아야 되는 거야 혼자서. 그 내가 그런 신세라는 거야. 내가 학과 같은 신세야. 뭐 이 봉건 시대 때 뭐 새로운 남편 얻을 수 있어? 못 얻죠. 그런 삶을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비유한 게 바로 화표 천년이에요. 천년. 자, 옥수는 고운 손이죠. 타는 수 이게 기술 이게 연주하는 것은 옛소리 있다마는 아름답다마는 부용장은 이제 침실에 연꽃무늬 적막하는 니기에 들리시냐. 간장의 구멍에도 굽이굽이 끊어졌어라. 차라리 잠이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이 지니 물속에 오는 짐승 무슨 일로 원수를 잠조차 깨우는구나. 한 맺힌 신세 한 턴이죠. 저 위에 두 선 소나무 바람 불 적마다 흔덕흔덕 개울 섰던 보들 무슨 이를 쫓아 흔들흔들 자 흔덕흔덕 의태어 임그려 우는 눈물 옳거니 입하고 코는 어이 무슨 일로 후룩줄 비추가 이것도 이별하는 노래네 그치? 자 이렇게 보고 그러면 32번 봅시다. 이거 보니까 32번 틀린 것 같은데. 32번. 현상 특징 이거 틀리면 안 되고요. 33번을 시원이가 틀렸고. 그다음에 그래서 최소는 32, 30은 맞았고. 33, 33, 34 같은 경우. 그리고 힌지는 마지막 번호 틀렸고. 틀렸어요. 자, 봅시다. 자, 나번에는 김천택의 편에서 청구영원의 요거. 청구영원에 나오는 말미에 만횡청유에 포함된 사설 시조죠.
사실 섬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임과 헤어진 후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제위우뚝선 소나무, 그다음에 개울에 섰는 버들 같은 외부 대상 흔들흔들 모습에 임과 헤어진 심리적으로 흔들린 자신과 동지성을 발견한 슬픔을 확인하고 있죠. 그리고 또 종종의 후룩후룩 삐쭉삐쭉하니 후룩후룩 삐쭉삐쭉 이건 뭐야? 입과 코를 제시하여 눈물과 콧물 쏟으며 슬픔을 분출하는 화제의 우스꽝한 외양을 주목하고 있죠. 조선후기에 등장한 사설 시절 중에 임과 헤어진 이후에 그리움을 노래하여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슬프지만 슬픔과 거리를 둠으로써 이별에 대한 대처의 태도를 형성한 것으로 알 수 있죠. 일단 나본도 뭐야? 둘 다 똑같죠? 주제 임에 대한 이별이. 자, 표현상 특징. 자, 32번. 자, 1번. A는 여성 생활을 밀접한 소재를 활용해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인식 시기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그죠? 별이 북진하듯이. 응? 별이 북진하듯이 나오죠. 그죠? 가을 겨울이니까 여성 화자에 대한 인식이죠. 여성 화자에 대한 밀접한 소재를 썼지. 먹고, 오케이. 2번. B는 단어 반복을 통해 구절을 행만 사용해 하자에 주목하고는 각 계절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B. 차고 찬 계절. 음. 그죠? 차고 찬 계절, 차고 찬제, 길고 길제, 단어 반복하여 구절마다 사용해. 추운 날씨, 겨울과 해가 긴 여름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다음에 3번에 C의 두 대상 발음을 비슷한 의표. 아까 얘기했죠? 유사성을 드러내고 있죠. 4번 A, B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는 시어를 활용해 시간에 따라 화자의 처지가 달라. 화자처의 하차의 처지는 똑같아. 그죠? 계절 바뀌어봤자 뭐 봄이 돼도 임은 안 오는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3번. 기은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 꿈같이 만났어. 그러나 꿈에나 보려하니. 가의 꿈과 나의 꿈이 의미가 틀리다. 1번. 자, 기억의 흐릿한 기억 때문에 혼란스러운 화자의 심정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죠. 화자 과거 남편 혼냈던 시절을 떠올리는 부분으로 뭐 흐릿한 기억 때문에 혼란한 생각이 아니라, 이제, 뭐죠? 그 옛날에 이거는 긍정적인 거야. 기억은, 그죠? 기억은 아주 긍정적으로 그 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님에 대한 꿈같이 만나서 하는 거 뭐야? 꿈같이 이게 뭐야?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긍정적인 거야. 그럼 나번의 꿈은 뭐야? 부정적인 꿈이죠. 꿈에도 안 나타나, 그렇지? 자, 그래서 어 흐릿한 게 때문에 혼란스러워지시면 아니고, 니은 현실에서 하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택의 방법이다. 자, 자, 가에서 하자가 아무리 기다린 남편의 집에 들어오지 않죠. 남편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야. 이 하자는 잠을 통해 꿈에서나 임을 만나겠다고는 현실에서 하자 문제를 할 수 없는 선택의 방법을 꿈에서 하겠다. 네, 그건 2번이 되겠어. 서원아, 이거 몇 번 했어? 3번. 저요? 저 3번? 기억은 인과 만남을 대한 기대. 뭐 만났는데 뭘 만남에 대한 기대야? 만났잖아. 만나서 그리고 지금 꿈같이 만났다는 꿈같이 만나 있어잖아. 이해했어? 네. 응. 너 그럼 이게 주어인가 너 정리가 됐어? 아니, 저 고전시가 잘 못해요. 어? 고전시가를 잘 못해요. 고전, 고전 씨가 잘못하면 안 돼. 고전 씨가 유튜브나 아니면 책을 가지고 빨리 정리해놔야 돼. 네. 물론 내가 이거 하면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정리해 주겠지만 이런 것들은 유튜브나 이게 뭐 이런 작품이 나올 때마다 그냥 정리해놔야 돼. 알았어? 또 네. 시온이는 아니 저기 누구야? 신질 이거 정리됐지? 네. 내가 정리해줬지.
이런 거, 자꾸 문학, 고전 문학은 정리를 안 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거 누구야? 잠깐만. 누구야? 내가 이거 공통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 정리가 안 된 사람은 무언가를, 요런 거는 정리해놔야 돼. 한 두 번 보면은 이해해요. 그러니까 누구야? 뭐, 신지는 정리됐으니까, 시온이도 정리 안 됐으면 정리해놔야 돼. 알겠지? 자, 오케이.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인지 몰랐던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34번. 자, 예, 셋다 틀렸어. 응? 응, 34번. 어려웠나? 자, 요거는 외적 중거에 따른 작품 감상인데, 요 보기죠, 보기. 보기창은 가, 나를 감싸는 적절치 않은 거, 틀린 걸 찾는 거야. 가와 나는 이별에 대한 서로의 다른 대처를 보여준다. 가의 하자는 외부에 단전 제 자신 스스로 내면을 몰입하고 자신의 모습, 슬픔을 확정한다. 그러니까 뭐야? 그냥 안에서 삭히는 거야. 나의 화자는 외부 대상의 모습에 자신의 동질성을 발견하여 슬픔을 확인하면서도 슬픔을 분출하는 자신의 uk속의 외형에 종호한다. 가의 슬픔 확장을 하고 나는 슬프지만 슬픔을 거리둠으로써 이별에 대처한다. 그러니까 뭐야? 이런 것은 이미 아주 좋은 힌트죠. 어? 아, 힌트를 줬네. 힌트를 줬는데 틀리면 없잖아. 어? 자, 1번. 가에서 실솔, 끼떠라미가 상에서 울제, 화자는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하는 것을 보여주는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맞죠? 실수는 하자의 슬픔을 투영할 자연물이야. 감정이입했어. 그래서 뭐야? 하자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대하는 거죠. 아유, 제가 오는 건 내가 내 마음 같아. 그죠? 1번. 맞네요. 2번. 가에서 부영장 정막하는 네 귀에 들릴 소냐는 화자의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고 내면에 몰입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군. 뭔 소리야? 부영장 정막하는 네 귀에 들릴 소라는 뭐야? 화자가 외부적 교감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독수 공방의 처지에 있는 화자가 자신이 연주하는 격려나 한 곡절을 들을 사람 없는 외롭은 처지를 한스럽게 토로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즉 니게 들릴 소냐는 교감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음을 나타내는 부분이죠. 답은 2번이죠. 나에서 화자는 소나무가 바람 불적 흔덕거리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동지성을 그저 맞고 삼춘하루 버들과 하자에 대비되는 모습 코를 삐쭉 입은 코는 뭐야 긴 한숨 지는 눈물과 달리 화자의 자신의 우스꽝스러운 외양의 모습을 주목하고 있는 거겠군.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다. 네. 수고했고요. 내일도 제가 작품 올려줄 테니까 여기 푸시고 일요일까지 모의고사 풀어서 보내주세요. 문학 작품은 노가다야. 응? 부지런히 정리 안 해놓으면 정리를 해놔야 문제도 이해하기 쉽고 시간도 절약합니다. 문학으로 시간을 절약해야 돼요. 자, 수고했어. 안녕. 내일 보자. 안녕히 계세요. 음.